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1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전체적인 관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예상했던 내에서 아주 잘 움직여졌죠. 그래서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 큰 관점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ABC로 W파, 그 다음에 여기 표기해놨듯이 이곳이 X파동, 그리고 여기가 WXY로 복합조정, 이중 복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 복합 조정의 마지막에는 통상적으로 삼각 수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삼각 수렴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짰었죠. 뭐 플랫도 짰었고.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삼각 수렴의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는 줄곧 삼각 수렴만을 얘기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에는 그 삼각 수렴의 내부를 뜯어보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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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ABC 이런 형태로 여기가 A, B, C, D 2파가 나오고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제가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봐오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 찍을 때에는 상승 이후 여기에서 상단까지 갭이 조금 있는데 흘러내렸다. 그러면 제 생각에 바로 가거나 혹은 한 발 더 빠졌다가 가더라도 상단을 갈 거라고 본다. 이게 디파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쯤이었죠.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여기에서 롱 잡은 거 불탔고 평단 요 정도 됐고 스탑로스는 여기 저점 잡아놓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왔고 분할 익절을 날리고 여기에서 와닝 날리고 스위칭 했습니다. 숏 스위칭 했고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쯤이었냐면 요쯤이었어요. 그래서 요쯤에서 죄송합니다. 9시 정도 10시 정도 요 정도였어요. 요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요 언저리에서 여기서 숏 잡은 거 반응 날렸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숏은 홀딩 중입니다. 자, 왜 홀딩 중이냐라고 하면 매매 대응까지 말씀드렸고요. 왜 홀딩 중이냐고 하면 이제 다음 관점 추후 관점 얘기 드리면서 드릴 텐데 자, 여기에서 아직은 꺾이진 않았죠. 한번 꺾였다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항 받으면 요 정도까지 아마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의 큰 관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 뭐 장난하냐고 댓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가지 중에 여기서 그냥 찐반이건 하고 2파 내렸다 찐반이건 혹은 한 발 더 빠져서 여기 매물대 밟고 상승이건 세 가지가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깨는 거 하나 있긴 하다. 근데 네 가지 중에 3대 1로 롱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면 75% 그리고 여기서 보면 66.6%의 확률에 베팅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롱을 받았다. 여기 터지면 전 내려오면 한 번 더 받을 거다. 그래서 롱 위주로 받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난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제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 스타일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매매하는 타입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소거해 가면서 제가 어떤 매매를 매매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제 기준에서 양쪽 시나리오를 다 파악하고 있다가 그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대응하는 게 제 매매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제 영상을 참고하실 때에는 분기점이 생겨요. 어제도 분명 공통적인 구간에 대해서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롱 공통 구간이 보인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와도 여기 롱 공통 구간이 보인다. 그래서 눌렁눌렁해서 이 상단까지 트랩을 주더라도 수평 매물대 플러스 수렴 상단 요 두 가지 자리까지는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게 75%의 확률로 75%의 확률로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베팅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 제 영상을 보실 때에는 확률적인 부분이 어디가 더 높은지, 그리고 공통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그 공통 구간을 얼마나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지, 공통 구간을 먹기 위한 자리는 어디인지를 조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보시죠. 일단은 두 가지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손익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A, B, C, D 2파가 나오고 삼각수렴이 종료되는 케이스. 하지만 여기에서 신경 써야 할 건 뭐죠? 이 2파의 길이는, 이 2파동의 길이는 삼각수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찐반인 경우 그리고 강한 상승을 동반할 걸 예측할 수 있는 경우 2파가 대부분 짧게 끊긴다 라는 어떤 경험에서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2파가 어느 범위까지 꺾일지 솔직히 이거는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어디에서 멈출지 몰라요. 2파가 굉장히 짧게 끊기는 경우도 많아요. 삼각수렴에서 찾아보시면 2파가 굉장히 짧게 끊기는 경우 이렇게 다음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까지 주요 매물대, 이 수렴 내 주요 매물대는 전 여기라고 보거든요. 한 58,000 정도에서 57,000 후반대 정도까지 요 매물대까지 빠져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한 무난한 돌파가 나올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난한 돌파가 나오는 자리.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깊어진다면 조금 약세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짧게 끊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58,000까지도 가지 못하는 경우, 58,000을 깨지 못하는 경우,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58,000점 적정 수준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단까지 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래도 삼각수렴은 대략적으로 7대 3의 확률로 정방향이 분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방향은 뭐였죠? 정방향은 상방이죠. 아직까지 밑에서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계속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방향은 삼각수렴, 여기 복합조정의 끝에 삼각수렴이 나오더라도 삼각수렴 이후 정방향은 상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건 한 100K 정도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방향 분출이 7대 3의 확률로 높다라고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시나리오, 지금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정확하게는 눌롱이 맞다. 자, 짧게 끊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끊어지는 경우, 하단까지 내려가는 경우, 이 절반이 넘는다면 하단까지를 좀 더 유력하게 봐야겠지만 중간중간에 매물대를 기준으로 롱트라이를 하는 게
눌림 롱 트라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2파가 여기 끝까지 떨어진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한번 튕기고 A, B, C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튕길 자리도 여기 58,000대가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8,000 초반에서 57,000 후반대. 그렇다고 하면 여기쯤에서는 롱트라이 짧게 떨어지는 건 솔직히 캐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57,000 후반대에서 58,000대에 지금 제가 그어놓은 요 자리에서 튕겨준다면 롱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시원찮다라고 하면 바닉하고 기다렸다가 터지면 다시 하단에서 잡으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대로 여기에서 그냥 돌파가 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리테스트 때 롱을 타거나, 혹은 여기에서 아마 강한 상승이라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언제처럼? 마치 지난 2월 달처럼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에서 수렴이 터지고 난 뒤에 눌림 없이 기간적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돌파 났을 때를 한번 볼까요? 바로 돌파가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하면 여기는 리테스트 살짝 주기는 했어요. 보시면 삼각 수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주고 날아갔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타이밍을 줬고 여기에서도 타이밍을 줬습니다. 크게 눌리지 않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리테스트가 나오는지 체크하고, 리테스트가 안 나왔다 그럼 올라가서 횡보할 때 짧게 스탑로스 잡고 롱트라이 하고, 그 다음에 짧게 로스 잡고 또 횡보해. 그러면 여기에서 차라리 불타할 수 있는 방법. 왜? 우리는 저게 삼각수렴, 복합조정의 끝, 삼각수렴의 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 파동은 임펄스 파동으로 강력하게 5파동의 형태를 그릴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 시나리오 상으로, 제 분석 상으로, 제 관점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방금 케이스를 지금의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삼각 수렴이 맞다면, 제가 보던 관점이 정확하게 맞았다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2파가 떨어지고 2파가 다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서 돌파 후 리테스트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약횡보를 하고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여기 스탑로스 잡고 롱트라이, 혹은 올라가서 여기서 또 자리를 까면 여기에서 불타거나 여기에서 신규 진입할 자리가 나올 거라고 본다 라는 거죠. 그거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짧게, 그 다음에 일반적, 길게 떨어졌을 때 세 가지의 대응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은 시점은 여기 리테스트부터 여기 진행되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과정 모두가 짧게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캐치하기가 어렵겠죠. 여기 돌파 나야 이거 짧은 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테니까 리테스트 자리 기다리거나 윗행보 자리 기다리거나 더 위의 행보 자리 기다리거나 확정적으로 이탈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요. 정방향의 대응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짧게 떨어졌을 때 이게 ABC로 끝단까지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돌파 나서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롱 받고 바닉한 다음에 여기 리테스트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못 잡았어도 위에서 올라가서 횡보할 때 여기에서 또 불타야겠죠? 그죠?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수렴이 맞다면 하단에서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스탑로스 짧잖아요. 끼케 해봐야 스탑로스 이만큼. 저배를 받아서 진짜 확정적으로 컨펌까지 보겠다. 그러면 저희 C파 깨지는 자리까지 이렇게 스탑로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범위가 되긴 합니다. 범위 4% 정도 되기 때문에 배율 조정을 해야 되고, 풀시드를 들어갈 거면 배율을 조금 낮춰서 쇼부를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삼각 수렴에 대한 대응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한 가지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완전 정론파가, 이 엘리어트 파동 정론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제한 삼각 수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 이 파에서 진행될 때 또 하나의 삼각 수렴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A, B, C, D 2파가 진행되는 게 A, B, C 혹은 뭐 A, B, C로 짧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삼각 수렴을 그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삼각수렴의 상단부와 하단부는 생기게 될 테고 두 가지에 모두 이 추세를 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그냥 자체적인 삼각수렴의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돌파 나는지를 보고 동일하게 이 과정에서 찾기가 어렵다면 모든 시나리오의 기준은 이 삼각수렴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시나리오 기준은 삼각수렴 2타로 리테스트 혹은 돌파 난 다음에 버텨줄 때 스탑로스 짧게 롱, 그 다음에 한 발 더 올려치고 또 여기에서 스탑로스 짧게 롱,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대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 때보다는 익절을 빨리 날려야 할, 여기 때보다는 이때, 그리고 여기 때보다는 이때 점점 더 익절은 빠른 타이밍이 날려야겠죠. 왜? 이 파동이 다시 눌림을 줄 다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늦게 잡으면 늦게 잡을수록 여기보다는 여기,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잡을수록 짧게 일단 먹으면서 챙겨가면서 따라가야 할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BC든 뭐 짧은 ABC든 큰 ABC든 ABC로 빠진 다음에 돌파 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이중 삼각수렴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도 여기 첫 파동 기준으로 여기서 짧게 트라이 해보면 되겠죠. 어차피 이게 작은 삼각수렴이라고 하면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 게 맞으니까 요런 자리에서 롱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 무제한 삼각수렴이든 아니면 그냥 ABC 후에 2파 완성 후에 날아가든 공통자리는 뭐였죠? 여기 돌파 시점의 리테스트 요 기준으로 보면 다 동일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제 관점이 맞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 무제한 삼각수렴에 대한 케이스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대응 무제한 삼각수렴 나오면 삼각수렴 판단하고 이 삼각수렴 기준으로 매매하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통용해서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 돌파가 났을 때 결국은 뭐 무제한 삼각수렴이든 그냥 삼각수렴에 2파 나오고 돌파든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2파가 끝난 시점부터 임펄스가 터질 거예요. 그죠? 임펄스가 터질 겁니다. 1파 너무 크다. 뭐 3파 연장인 경우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터지고 2파가 눌린 다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 2파는 제 생각에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줄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자리를 깔면서 기간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으로 나왔죠. 보시면 쭉 상승한 다음에 여기에서 기간 조정으로 나왔죠. 기간 조정으로 밀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경우에도 기간 조정으로 밀 가능성도 있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펄스 터져주고 2파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온 다음 3파가 날아갈 거고 3파가 나온 다음 4파가 나오고 나면 다시 5파를 쏠 거다. 5파가 완성되고 나면 1월부터 재작년 1월인가요? 2023년도 1월부터 시작된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겠다. 이게 큰 파동의 뭐 5파이면은 시즌 종료일 거고요. 이게 만약에 1파라고 하면 적정한 눌림이 나온 다음 다시 더 큰 3파가 쏘겠죠.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뭐 비트코인 10억 시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고요. 나중의 일이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꽤 큰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하방으로 꼽히는 관점은 없으신가요? 라고 하면 있기는 있겠죠. 뭐 근데 제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뭐 이런 게 있겠죠. A파, B파, C파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저는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빠지고 X파 찍고 또 지그재그가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한 번 더 저는 큰 수렴 나올 거라고
X 파동 나오고 A, B, C, D, E 다시 수렴. 그래서 3중복합 수렴 W, X, Y, X, Z 3중복합 수렴이 3중복합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또 수렴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인 관점은 수렴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수렴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도 지금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면 매매하기에 괜찮은 자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매매할 자리들이 자꾸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 수평매물 때 어디 갔냐? 잠시만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런 자리들도 저는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보고 수평매물대랑 요거 수렴 상단 보고 겹치니까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제 관점에 맞아서 2파로 떨어진다면 이런 자리에서도 사실 올려쳤을 때 쫄지 말고 쇼트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쇼트라이에서 만약에 진짜 제 생각대로 이 정도까지만 빠져도 여기 스탑러스 0.8%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대충 잡아서 수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3.7% 혹은 제가 생각했던 뭐 6, 8 후반까지 빠진다고 하면 6, 7 후반까지 빠진다고 하면 뭐 이런 정도까지 빠져도 4% 정도. 그러면 1대 4가 넘죠. 거의 1대 5 정도 수준의 손익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확률적인 거는 당연히 눌롱이 맞지만 손익비적으로는 현재 숏을 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그런 확률과 손익비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을 때는 완전 풀베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풀베팅을 하면 안 된다. 단타의 관점으로 짧게 해야 한다. 특히나 지금은 이파가 짧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파가 짧게 떨어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제가 시나리오를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숏 칠 때 풀시드 숏을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비중 조절을 하고 내가 지금 힘을 줘야 할 때인지 힘을 좀 빼고 해야 할 때인지를 본인의 시나리오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셔야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시나리오가 확고하게 있어야 거기에 대한 후회도 적습니다. 터지든 수익을 보든 그렇게 조금 본인의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유튜버 모든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 잘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오로지 참고의 용도가 되어야 한다. 그 관점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맹목적적으로 따라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바보다? 본인이 바보다. 이해하셨죠? 본인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는 하되 최종적인 선택과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본인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겠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걸 갖추기 위해서 내 관점과 내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 되었든 어떠한 다른 부분의 분석이 되었든 본인의 기준을 갖기 위해 노력하셔야겠다. 그런 기준들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방식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각자 관점을 올릴 때 저희 방에서는 불문율은 본인의 관점 가격대가 됐든 흐름이 됐든 추세가 되었든 어떤 관점을 낼 때에는 그 관점에 맞는 기준 선을 하나 그어놓더라도 추세선 단 하나로 근거를 가지더라도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한 관점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혹평을 하거나 강퇴를 하거나 단순한 선동, 가격적인 선동, 40K 갈 것 같습니다. 뭐 100K 갑니다. 이런 가격적인 선동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하단에 저희 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도 추후 관점에 대해서 지금 막 대응도 엄청 많이 알아봤는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자면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지금 삼각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삼각수렴이 끝나면 임펄스 파동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다. 자,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복합 조정의 끝자락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패턴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자 한다. 2파가 나온 다음 상승이 일어나는 구조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무제한 삼각 수렴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2파에서 삼각 수렴이 나오고 상승하는 형태,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파의 경우는 짧게 떨어질지 길게 떨어질지 혹은 굉장히 짧게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될 거고, 이 과정상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면 주요 자리만 체크를 해두고 여기에서 롱트라이를 하거나, 혹은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돌파가 난 다음 여기에서 리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횡보를 해줄 때 박스 잡고 스탑로스 잡고 롱트라이, 그리고 여기도 놓쳤다면 여기서는 짧게 잡고 롱트라이. 대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익절은 빠르게 날리면서 가야 한다. 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면서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짧게 떨어져서 강력한 임펄스가 나온다면, 여기가 짧게 떨어진다면 다음 임펄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쏠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고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롱트라이 혹은 여기에서 롱트라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무제한 삼각 수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단점 잡고 롱트라이를 해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방의 관점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오늘이죠. 오늘에서 새벽 넘어가는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발표 25bp냐 50bp냐, 그리고 3시에 발표 이후 3시 반에 파월 연설이 있겠죠.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이 파란선 그어 놓은 상황.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뭐 하루 종일 3시까지 눌림이 나오고, 이제 발표 딱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탁 털어먹고 그 다음에 찐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지표는 차트를 그리기 위한 용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발표 당시, 그러니까 연설 당시에 가격이 밑에 있으면 이 연설을 기준으로 올라갈 거고, 만약에 뭐 여기 내렸다가 여기가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이 지표를 기준으로 저는 꼽았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타이밍을 맞추는 데 쓰는 거지, 그 지표의 결과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막말로 25bp 나오면 우리 50bp 생각했는데 이거 악재야 하고 처박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5bp 나왔는데 드디어 역사적인 첫 인하가 시작됐어 하면서 불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50bp가 나와서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인하했다 하면서 불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50bp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다, 이제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질 거니까 이거 악재다 하고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오는 지표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 위주로 볼 생각이고요. 다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런 데이터나 뉴스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추고 유동성이 있고 그 유동성을 가속화시키는 용도인 거지, 그것이 뭔가의 차트를 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영상 좀 길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 조금 신경 써서 얘기할 것도 많고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영상을 좀 길게 찍었습니다. 오늘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보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3시에 깨 있을지 안 깨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앞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아마 오늘은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매매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린 시나리오를 좀 잘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대응법도 고민하시면서 매매하셔서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